사실은 요즘 좀 외로워. 저는 올해 68이에요. 남편과는 41살 때 헤어졌고 그 뒤로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요. 자식은 딸 하나인데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요. 저는 대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제 마음속엔 이상한 감정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표현하긴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미안함과 서운함이 뒤섞인 것 같아요. 그 감정의 중심엔 제 딸이 있어요. 딸아이는 착해요. 정말 착하고 효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하고 명절 때마다 내려오고 제 생일도 챙겨주고요. 그런데 저는 요즘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요. 전화를 끊고 나면 뭔가 허전하고 또 동시에 미안하고요. 딸한테 미안한 건지 제 자신한테 미안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늘 하던 대로 묻더라고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남편이랑 주말에 등산 다녀왔어요.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 시간은 한 7분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딸과 제가 나눈 대화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제 진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는 걸요. 요즘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에 졸려. 가게 손님이 줄어서 걱정이야. 이런 이야기들이요. 왜 안 했을까요? 딸이 걱정할까봐? 아니면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것도 아니면 딸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저와 딸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생긴 것 같았어요. 딸이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땐 정말 모든 걸 나눴거든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이랑 뭐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도 딸한테 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가게에서 있었던 일, 동네 사람들 이야기, 그날 뭐가 힘들었는지.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엄마 힘들었겠다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그땐 그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딸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아니, 어쩌면 이혼하고 나서부터였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 저는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20살이었거든요. 한창 예쁠 나이에 엄마 걱정까지 지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딸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힘든 내색 안 하려고 했고요. 엄마는 괜찮아. 너는 내 인생 살아. 그렇게 말했어요. 딸은 그런 저를 보고 안심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안심하는 척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딸도 제 앞에서 자기 힘든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됐어요. 엄마는 혼자 가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내가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더 걱정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린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숨기게 되고 더 거짓말하게 돼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상대가 걱정할까봐
상대에게 짐이 될까 봐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마음은 전달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좋아 보이지만 속은 텅 빈 대화만 오가게 돼요. 저와 딸이 딱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딸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요즘 일상이 어떤지, 뭘 좋아하고 뭘 힘들어하는지, 그냥 엄마는 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거야.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뭐가 힘든지, 남편이랑은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저 애는 결혼해서 잘 살겠지 하고 짐작만 해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딸이 갑자기 주말에 내려온다고 했어요. 명절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닌데 갑자기 온다길래 좀 의아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정말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걸까? 아니면 무슨 말 하려고 온 걸까? 토요일 오후에 딸이 도착했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엄마, 제철 과일이래요.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이 들어 있었어요. 딸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년 여름에 제가 한 번이 포도 정말 맛있더라 그랬던 걸요. 그 작은 기억 하나에 마음이 찡했어요. 저는 딸을 위해 이것저것 차려줬어요. 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생선도 구웠어요. 딸은 맛있게 먹으면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했어요. 그 말이 좋으면서도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게 딸이 제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인 것 같았거든요. 제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는 것 말고 딸은 제게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고 나서 우린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딸이 이 드라마 제가 중학생 때 봤던 건데 아직도 하네요 하면서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러고는 또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딸은 휴대폰을 보고 저는 그냥 TV를 봤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시간쯤 그렇게 있다가 딸이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제가 이번에 내려온 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역시 뭔가 말하려고 왔구나.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이혼? 병? 아니면 이사?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엄마가 요즘 외로우시진 않을까 해서요.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가끔이라도 더 자주 내려와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외롭냐고요? 사실 외로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빈집이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고 밤에도 혼자였어요. 그런데 딸한테 엄마 외로워라고 말할 순 없었어요. 그럼 딸이 자기 인생 뒤로 하고 저를 챙기려 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안 외로워 가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너나 잘 살아. 딸은 제 대답을 듣고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제가 괜히 걱정했나 봐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제 입으로 제 진심을 막아버린 게 너무 슬펐거든요. 딸이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응, 사실 좀 외로워. 저녁에 혼자 있으면. 특히 그래, 그래도 괜찮아. 엄마도 나름 적응하며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제 한계였어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딸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사이에서 저는 늘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게 더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견디고 딸한테는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딸은 제 방에서 잤어요. 예전에 딸이 쓰던 방은 지금 창고처럼 쓰고 있거든요. 딸의 옛날 책들이랑 물건들이 쌓여 있어요. 딸은 그 방을 보면서 엄마, 제 방 그대로네요 했어요. 저는 응, 정리를 안 했어 하고 대충 넘겼지만 사실은 일부러 안 치운 거예요. 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좋았거든요. 가끔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딸의 책을 만져보곤 했어요. 딸이 여기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딸은 일찍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남편이랑 약속이 있대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딸은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서도 잘 먹었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조심히 가. 저는 딸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어요. 딸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누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혼자예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딸이 왔다가 갔는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 사실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았어요. 음식 맛있다, 잘 지내냐, 조심히 가라, 그런 말들 뿐이었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도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외로워. 엄마 요즘 힘들어. 이런 말 아니면 너는 요즘 어떠니 진짜로? 이런 질문? 저는 딸한테 뭘 바라는 걸까요? 더 자주 오는 거? 더 오래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진짜 마음을 나누는 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딸이 다녀간 뒤로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저와 딸 사이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모녀 관계예요. 딸은 효녀고 저는 이해심 많은 엄마고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우린 서로를 잘 몰라요. 서로에게 진심을 숨기고 있어요. 어느 날 가게를 하는데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딸이 둘 있으세요. 그분도 혼자 사시거든요. 그분이 반찬을 고르면서 말했어요. 큰딸이 어제 전화했는데 나더러 요양원 알아보래요. 혼자 사는 게 위험하대요. 저는 아이고 그래도 딸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했어요. 그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은 무슨 본인들 편하자고 그러는 거지. 엄마가 혼자 있으면 신경 쓰이니까 아예 어디 맡겨버리고 싶은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분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 그게 순수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야 자기들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걸 효도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정작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묻지 않게 돼요. 저는 그분에게 그래도 따님이 관심은 있으시잖아요 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관심이 아니라 의무감이지 애들이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안 하면 불효자 되니까 하는 거야. 나도 알아. 그래도 뭐 그게 어딘가 싶어서 그냥 받아주는 거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딸도 저한테 그럴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저는 딸을 믿고 싶었어요. 딸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어쩌면 딸도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딸한테 전화할 때 비슷한 감정이에요. 물론 딸이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정도는 해줘야 엄마 노릇하는 거지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전화 안 하면 딸이 섭섭해할 것 같고 제가 무심한 엄마 같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의무감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감으로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이인데 우리의 관계가 의무로만 유지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일 뿐인 거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딸과의 관계가 그렇게 식어버린 게 슬펐어요. 그러다 일주일 전쯤 제가 먼저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보통은 딸이 먼저 거는데 그날은 제가 먼저 전화하고 싶었어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거든요.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에 약간 놀란 기색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요. 딸이 그러세요? 저 지금 퇴근하는 중이에요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너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힘든 건 특별히 없어요. 그냥 바쁘죠. 뭐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괜찮은 건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남편이랑은 잘 지내는지 하지만 그 말들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는요? 요즘 어떠세요? 저는 또 습관처럼 엄마는 잘 지내가게도 잘 되고 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른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요즘 좀 외로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딸이 뭐라고 할까 걱정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딸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더 자주 내려가야 하는데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후회했어요. 역시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딸한테 죄책감을 준 것 같았거든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괜히 그랬어. 너무 신경 쓰지 마. 딸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알아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딸도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게 아닌데 딸한테 죄책감을 주려고 말한 게 아닌데 그냥 제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말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너랑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맨날 잘 지내? 응, 잘 지내.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딸이 조용히 저도요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서로에게 진심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동안 그러지 못했어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더 할 말이 있었지만 전화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 운 건지, 후회해서 운 건지, 아니면 안도해서 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전화 통화가 자꾸 생각났어요. 제가 너무 솔직했나? 딸한테 짐을 지웠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올라갈게요. 오래 있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딸이 자기 주말을 희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금요일 저녁 딸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그냥 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래, 오기만 해도 좋아했어요. 딸은 짐을 풀고 나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저번에 전화하셨을 때 말씀하신 거 계속 생각했어요. 딸이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 저도 엄마한테 진짜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엄마는 이미 혼자 사시면서 충분히 힘드실 텐데 제 이야기까지 하면 부담 드릴 것 같아서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랬어. 너한테 짐이 될까봐 맨날 괜찮은 척 했어. 딸이 그럼 오늘은 진짜 이야기해요. 서로한테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은 회사에서 힘든 일들, 상사한테 받은 스트레스, 남편이랑 가끔 다투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이런 걸 겪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가게 장사가 요즘 잘 안 되는 것,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든 것,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가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 눈물이 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꺼냈어요.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엄마, 힘드셨겠다.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날 밤 우린 정말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이야기를요.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딸이 집을 떠난 뒤로 처음인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딸과 저는 함께 시장에 갔어요. 딸이 엄마, 오늘은 제가 장 봐드릴게요. 뭐 필요하세요? 했어요. 저는 아니야, 괜찮아 했지만 딸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해서 함께 갔어요. 시장에서 딸은 이것저것 골라 담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나물도 사고 과일도 사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딸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시장을 돌다가 우연히 옛날 아는 분을 만났어요.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머, 따님이랑 같이 나오셨네요. 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딸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따님이 정말 효녀시네요. 이렇게 자주 내려오시고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러게요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딸이 자주 내려오는 게 효도일까? 아니면 그냥 의무일까?
딸은 진심으로 내려오고 싶어서 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또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대화를 떠올리면 딸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딸도 저를 사랑하고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딸이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하고 주방에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딸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어요. 딸의 뒷모습이 어렸을 때랑 똑같았어요. 작고 야무진 몸으로 열심히 설거지하는 모습. 그때도 딸은 제 일을 돕겠다고 설거지를 자주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딸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를 돕고 싶어 하고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아이였어요. 변한 건 우리 사이의 방식이었어요. 예전엔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눴는데 언젠가부터 서로 조심하게 됐고 숨기게 됐고 형식적으로 됐어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후에 딸이 엄마 같이 산책할래요? 했어요. 저는 응, 좋아하고 함께 밖에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딸이 제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딸의 체온이 제 팔에 전해졌어요. 걸으면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엄마한테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내려올게요. 그리고 엄마도 힘들 때 말씀하세요. 저한테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엄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고마워라고만 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요일 저녁 딸이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이번에는 저도 딸을 배웅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였어요. 우리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완벽하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시작은 한 것 같았어요. 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집안을 정리했어요. 딸이 쓰던 컵을 씻고 딸이 앉았던 자리를 치우고요. 그러다가 딸이 두고 간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다음 주에 또 전화할게요.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딸이 그 메모지를 보면서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딸도 말로는 다 못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로 남긴 거겠죠. 저도 딸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메모지에 적어서 다음에 딸이 왔을 때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완벽할 수 없고 항상 잘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어색해지기도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딸도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딸이 되려고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서로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서로 외롭다고 말해도 되고, 서로 미안하다고 말해도 돼요. 며칠 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잘 지내? 네, 엄마는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오늘 좀 힘들었어.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마음이 좀 그랬어. 딸이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아니야, 괜찮아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어요. 딸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기분이 조금 나아진 걸 느꼈어요.
누군가한테 제 마음을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한테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딸한테도 위로가 될 거예요. 물론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딸은 여전히 서울에 있고 우린 여전히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해요. 행복이 뭘까? 좋은 관계가 뭘까? 예전엔 행복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외롭지 않고 걱정 없고 모든 게 잘 풀리는 상태요. 그래서 딸한테도 제 문제를 숨겼어요. 문제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고 그럼 딸이 걱정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도 힘듦도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딸과 저는 완벽한 관계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서로를 오해할 때가 있을 거고 어색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전화 통화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 서로 바빠서 연락 못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가끔 딸이 어렸을 때 사진을 봐요. 제품에 안겨 있는 작은 딸의 모습. 그때는 딸이 제 전부였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딸을 위한다는 게 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아니라 제 진심을 나누는 거라는 걸요. 어제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다음 달에 휴가 내서 일주일 정도 내려갈게요. 같이 여행 갈까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좋아. 엄마는 요즘 다리가 좀 아파서 멀리는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괜찮니? 예전 같으면 엄마는 괜찮아. 어디든 갈 수 있어 하고 괜찮은 척 했을 텐데요. 딸이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가까운 데 가요. 엄마 다리 안 아프게.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웃었어요. 이게 진짜 소통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딸도 그에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되 진심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는 혼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저녁 노을이 참 예쁘네요. 예전엔 이런 풍경을 봐도 그냥 예쁘다 생각만 했어요.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었고 말한다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딸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싶어요. 오늘 노을이 예쁘네 하고요. 딸도 아마 답장을 보낼 거예요. 진짜 예쁘다라든가 여기도 노을 예뻐요. 라든가 그렇게 우린 조금씩 일상을 나누게 될 거예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관계를 이어가는 거니까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던 제가 이제는 그냥 솔직한 엄마가 되려고 해요. 힘들 땐 힘들다고, 외로울 땐 외로웠다고 말하는 엄마요. 딸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딸이 아니라 그냥 솔직한 딸이요. 오늘따라 집이 조용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진 않아요. 딸이 멀리 있어도 우리 마음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위로예요. 핸드폰을 들고 딸한테 노을 사진을 보냈어요. 곧 답장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린 또 조금씩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그렇게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가깝지만 가장 말하기 어려운 관계라서 우리는 종종 괜찮은 척을 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전화를 한 통 더 걸어볼 용기가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된다는 위로가 되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 채널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서툴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작은 힘이 됩니다. 지금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